그리고 이제 파편과 형제라는 거를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가 만나게 됐는데, 작년 2018년도에 아주 작은 현상이 있었어요. 한국전통부재센터에서 전시 기획을 공모가 나왔고 그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앞에 프로젝트는 아쉽게도 3등을 했고, 오늘 우연찮게도 그때 심사위원했던 분도 계셔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이 전통건축부재센터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 전통 건축의 부재들을 모아놓은, 그러니까 부재들이 파편들이 다 모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그 숭례문 불탄 화재의 소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잘 보존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보존 처리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다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보존에 관한 것을 교육하고 사람들이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거에 맞춰서 제가 그거에 대한 전시 기획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편과 어떤 새로운 형태를 전달을 해주면서 사람들한테 전시를 풀어내자고 한 것이 이것이고, 이건 당선이 돼서 작년에 기본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아마 이제 실시 설계에서 내년에 오픈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실제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부재들이에요. 가보시면 엄청난 사이즈고 정말 아름다워요. 이제 저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앞에서 제가 이제 도시 재생이든 건축 재생을 했던 그런 어프로치를 여기에서 아주 쉽게 했고, 당시에 이거와 현상을 그 전에 세종시 거를 하고 있었고, 실제 이거는 한 열흘 정도밖에 준비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라는 게 너무나 잘 이해를 해주셔서 제가 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시를 만들 것인가 라는 것처럼 앞에 얘기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이 시점이나 파편으로 인식을 어떻게 현재로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그 상상과 형세로서 사람들이 기억에 환호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감각의 단서를 던져주면서 전통 부재들에 대한 새로운 지각 같은 거를 전시에서 녹아내자라고 한 게 저희 의도였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가 교육하고 체험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가 만약에 되게 추상적이고 감각적이고 그런 거라면 뒤에 부분들은 그걸 실제로 바로 어떻게 느끼게 하고 만져보고 체험하고 그다음에 내가 몸으로 익히는 그런 과정을 가르치는 걸로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공간 구성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는 물질의 이야기를 입히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다 파편들밖에 없는데 이 물질 하나가 누구한테 던져서 나왔을 때 마치 얘가 이야기를 나한테 전해주는 것처럼. 근데 그 이야기는 제가 다 만들어준 얘기가 아닌 거죠. 사실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상상을 하는데 내 전시에서 내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냥 그 이야기를 도와주는 클루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이제 홀인데 원래 전시장은 아니에요. 들어오게 되면 제일 처음에 고주를 만나요. 이 고주는 숭례문에서 빠져 타서 남은 고주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세웠어요. 그 이유는 이 고주가 어떤 생각이 전 들었냐면, 저는 이제 수정구에서 봤죠. 마치 폼페이 그 화재 사건의 미라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 미라만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그 사건을 회상하거나 소화를 해내죠. 현재로 오는 겁니다. 과거가 현재로 오는 거는 어떤 충격이거나 아주 특별한 사건 단서만 전해줬을 때 더 확실하게 오게 되죠. 그래서 저는 고주를 제일 처음 만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공포예요. 그 숭례문 2층에 있는 공포인데, 앞에 부분은
그 뭐 단청도 그대로 남아있고 이 뒤에 부분이 많이 소실이 됐어요. 근데 크기가 엄청나게 크고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보통 공중에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쟤를 보면서 아름다움과 동시에 그때의 사건을 사람들이 상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궁금해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그게 전시 시작이었습니다. 사실상 실제 저희가 지금 기본 설계 과정에서 이거는 전시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유는 이게 이제 실제 실물이다 보니까 이 채광에 그 변질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는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조형물을 제안을 설계를 했고 그렇게 되고요. 이 고주는 안쪽에서 숭례문의 일부가 재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재현되는 쪽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좀 재밌는 사실은 저는 사실 앞에서 이야기를 팡 터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심의원 분들께서는 차근차근해서 끝에서 팡 터져야지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세대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긴 했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저의 이제 원래 얘기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어떤 전개로 사람들을 이 안에 들어놓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원래 안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안에 들어가면 실제로 이게 부재 세트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부재들이 있고 없어진 부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남아있는 부재와 없어져 있는 부재를 어떻게 보여줄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라고 했잖아요. 형사라는 게 우리가 별자리를 볼 때 별자리가 다 직접 연결되어 있진 않아요. 더더군다나 한옥의 경우에 한국 전통 건축은 너무 복잡해서 실제로 다 맞물려 있는 걸 봤을 때는 공부를 한 사람도 헷갈리기도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거는 기존에 남아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투명한 소재로 엮어서 그 이야기를 전달해주자. 남아있는 거와 새 것에 대한 정확한 분리지만 그거에 대한 엮음에 대한 조합, 조립, 그 다음에 그거의 어떤 결구 방법은 이런 방식으로 보내줘서 정보를 전달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 이제 홀을 지나가면 이제 각 부재에 대한 설명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보셨던 장면인데요. 아마 이럴 거예요. 왜 지붕이 바닥에 떨어져 있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2013년도였나? 14년도여야 되나? 경복궁 복원 장소를 제가 탐방 직접 갈 수 있는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 동안에 갈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 한옥의 지붕을 이렇게 볼 일은 거의 없잖아요. 만나볼 일이 없어요. 근데 공사 중이어서 그때는 이제 그 비계가 다 설치가 돼 있고 그 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옥 지붕 옆을 쭉 갈 수 있는데 이제 그때 처음 안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옥은 처마가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처마선을 도면이나 이런 걸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목장이 이렇게 보고 각도를 조절한대요. 그 각도, 대목장에 의해서 각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순간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고 제가 이 한옥의 그 시점을 걸었던 그 경험이 너무나 경이로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전시에서 그 경이로움을 전 전달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름이 Emerging Heritage라고 해서 떠오르는 유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바닥에는 미러를 깔고 마치 물에서 한옥에 쭉 올라오고 실제로 우리가 한옥을 볼 수 없던,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시점에서 한옥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미러 안에서 우리 한옥에서 우리를 쳐다봤던 것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많은 프로젝트에서 끊임없이 인식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인식의 전복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제 기본 바탕에 인식이라는 차원에서 건축을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인식의 전복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6년이었어요. 창신동에 되게 오래된 한옥이 있었고 이 한옥에 있던 자리에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그 다음에 이 전체 동네에 주차장이 없었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표시가 지금 요런 표시가 이제 통일해서 보면 이게 굉장한 경사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요가 이 한옥을 살려서 3층으로 올려달라는 게 이거의 요구였어요. 그리고 그때 상황은 이 한옥의 이쪽 부분은 이미 많이 훼손이 돼서 헐려 있었고, 근데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오래된 한옥에 지금 현재 2016년에 내가 건축적인 개입을 해서 어떻게 이거를 현재로 끌어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생각해서 했던 것이 기존에 이제 그 경사지를 이용한 이제 다양한 마당을 만드는 것보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한옥을 살리라고 하는데 3층으로 올리래. 근데 저는 한옥을 마치 하나의 유리면에서 슬라이스해서 사랑스에 된 부분은 원래 있던 위치에 놔두고 위에 3층의 반쪽의 위치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한옥 전문가가 보면 한옥을 잘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청소년 문화관이었고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이 한옥 부분은 이미 많이 훼손이 됐어요. 훼손을 다시 이제 복원을 하는 거였고, 그리고 이쪽에서 얘기하는 걸로 3층으로 올리자고 하면 원래 있던 한옥의 위치는 다 바뀌게 됩니다. 지형도 바뀌게 되고. 그래서 반쪽을 자르고, 또 하나 제가 기대했던 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한옥의 단면이 보여요. 근데 이 단면을 단순히 이렇게 잘랐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단면을 그대로 노출을 하자라는 거였어요. 한옥을 우리가 단면으로 본 적은 없으니까 완전히 목적지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생각의 근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고 있는 것처럼 그 인체 신비전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왜 이렇게 특별하게 해서 뼈가 아니라 이렇게 특수한 그 액체를 넣어서 근육만 남기는 그런 전이 있어요. 뭐 학생들도 여기 있다시피 굉장히 사람들한테 끔찍하긴 하지만 엄청난 이 세계 전 세계로 인기가 있죠. 저는 한옥을 이렇게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옥을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던 거,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한옥들은 대체로 가본 곳이 한옥집이 아니라 한옥 한식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인돼 있던 한옥이 결코 아름답진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부하게 느껴지죠. 근데 청소년들한테 과연 한옥이라는 걸 전달할 때 다른 방, 좀 더 충격적이고 조금 더 관심 있게 하고 다르게 보이게 할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해서 저는 한옥을 자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면에서 보면 한옥이 더군다나 사랑채 부분은 원래 있던 지형 때문에 산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누마루를 통해서 진입해서 진입마당을 통해서 한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한편의 산초로 올라간 곳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2016년에 개입에 되는 이 현대 건축이 가져지면서 다시 한옥과 현대 건축이 어떠한 관계성을 가질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누마루에서 들어가면 사실상 거의 현대 건축밖에 보이지 않고요. 사이사이 한옥이 보이게 되죠. 그 다음 그 안으로 이거에서 진입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랑채 부분이 뒤에 그 자연과 이 부분이 실제로 그림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뚫려 있는 거예요. 그 내외부를 실제로 한옥 내부를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이제 당시에 그렸던 컨셉 스케치였고, 이거가 현장에서 되지 않던 거는 저 위에 부분이 아니라 걱정했던 것처럼 한옥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걱정은 했어요. 한옥을 너가 잘랐는데 이걸 누가 억셉트하겠냐. 근데 사실 주차장이었어요. 실제로 주차장을 제가 그쪽에서 원하는 것만큼 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주차장을 좀 많이 파서 위에 이 원래 상식대에서 만든 부분의 이 마당과 이게 높지 않기를 바랬어요. 이미 굉장히 많은 고주차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주최 측에서는 이 주차장을 더 높여서 그러니까 건물이 더 올라온 거를 결국 선택을 하게 되면서 저는 이제 당선에서는 멀어졌습니다.